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세금 낼 뻔한 사연.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와 좀 상이한 모습으로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연 그리고 이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된 구독자 문의사항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지난 코로나 초기 때 큰 결심을 하고 갖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44,000원에 9억 원어치 샀습니다. 운 좋게 53,000원에 전량 매도하여 단기간에 꽤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상장 주식은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세금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상장 주식이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상장 주식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과세 제외입니다. 저 같은 개미 투자자,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적은 금액으로 주식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낼 걱정을 하지 않고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상장 주식을 장내가 아니라 장외 거래 한다라면 그러면 소액 주주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판단할 경우에 대주주의 기준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대주주? 그거 기업 총수나 오너들이나 해당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업 오너분들을 가리켜 최대 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법상 대주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기준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자, 과세 대상 대주주 판단은 세법에서 두 가지 요건을 봅니다. 첫 번째는 지분율 요건을 보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요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 한번 볼까요?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자, 코스피는 지분율 기준 1%, 코스닥은 2%. 요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은 좀 다르죠. 18년 말 기준으로는 15억이고요. 19년 말 기준으로는 10억. 그리고 20년도 말, 올해 말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3억을 넘게 되면 세법상 대주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뭐죠? 위에 파란색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을 가정입니다. 보통의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산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대주주 판정 시 기준 시점이 좀 다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판단할 때 지분율은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가총액 기준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도를 한다라면 작년 말 기준으로 10억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올해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억 이상이면 네,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대주주는 시가총액과 지분율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수량 결정은 결제일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보면 그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는 없으니까 상장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어떻게 되죠? 뭐 대금 결제일 전에 주식 명의 개설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대금 결제일이 양도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도에 따른 대금 결제에 며칠이 걸리죠. 보통 2거래일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것을 네, 여러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올해 2020년에 변경될 대주주 요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넘지 않게끔 조정하기 위해서는 폐장일보다 2거래일 이상 앞서서 매도를 하셔야만 안전하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결제일이 해를 넘기게 되고 그럼 연도말 기준으로는 여전히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사업 연도 중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지분율을 적용받게 돼서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세법상 대주주 요건 할 때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는 네, 뭐 대주주 요건이 안 됐어요. 지분율이. 그런데 내가 올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판정 기준 이상이 되었다라면 그 추가 취득한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어떻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을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말 기준으로 얼마죠? 시가총액이 3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을 몰라서 내가 올해 말까지 3억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냐? 한번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3억 이상 되면 대주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 여부는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전 연도 말,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내년 3월 말까지 양도한다라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규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난 시가총액 기준 10억이 안 넘었는데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제가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우량주만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 판단 시 제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을 합하여 시가총액을 판단하나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이 내용은 대주주 판단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종목의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분산 투자를 하면 대주주에 포함될 여부가 적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를 낼 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18년 말 기준 보유 주식의 가액이 12억이었는데 19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8년 말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얼마죠? 네, 15억 이상이 될 때만 대주주가 됩니다. 분명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왜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자, 최대 주주라면 배우자, 그리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사실상 지배법인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그리고 사실상 지배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2억밖에 없지만 내 배우자가 4억이 있다거나 내 부모 또는 내 아들, 딸이 같은 종목을 보유함으로써 직전년도 말 기준으로 15억이 넘었다라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그럴 경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같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주식 양도소득세율 한번 볼까요? 자, 상장 코스닥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일 경우입니다. 3억이 넘지 않으면 20%, 여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22%가 되고요.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5%, 그래서 여기에 10%를 합치면 27.5%가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외에 1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33%, 3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1년 이상 보유할 필요가 있겠죠. 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라면, 그리고 내가 세금 과세 대상이라면 8월 말까지, 하반기에 팔았다라면 익년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한 내 신고 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자, 기한 내 자진 신고한다라면 본세가 1,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으로 끝나겠지만 내가 안 내고 2년이 경과돼서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는다라면 먼저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20%에서 200만 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데 연 9.125%, 그래서 약 18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의 본세 외에 추가적으로 380만 원을 더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내 신고를 꼭 하셔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도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단 기본공제가 2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지 않는 한 내가 세금을 낼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주주 요건을 먼저 파악해서 대주주가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첫 번째, 분산 투자를 통하여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법상 대주주는 어떻게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시가총액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상장 주식의 양도 시기는 어떻게 된다? 주식 매도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이다. 그래서 연도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안 되게끔 하려면 적어도 2, 3일 전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 전략을 통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일단 매도해서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게 되고 올해 초 다시 익년 초죠. 익년 초 다시 동일 종목을 재매수하더라도 나는 대주주가 안 되죠. 왜?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추가 매수를 했다 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팔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메리트가 있냐? 일단 대주주 요건을 피해가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도 안 낼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올리게 되죠. 양도차익도 한번 실현함으로써 현금도 줄 수 있고요. 취득가가 오르면 양도차익이 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과 지분율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주주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기한 내 신고를 통해서 가산세 절감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 대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6억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중소기업 외 주식은 1년 내 팔 경우에는 3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를 통하여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아셔야 될 그 세금 관련 지식을 다 갖추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